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출산 다음 날 병원을 나서야 하는 것은 어느 나라든지 예외 없는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한국만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한국 임산부들을 그렇게 부러워한다는데 그 이유에 대해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출산한 다음 날이면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임산부들이 퇴원의 집으로 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곧장 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와가 태어난 아이의 좀 더 올바른 케어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곳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은 바로 산후조리원인데요. 산후조리원은 제왕절개 수술이 급격히 흔해지던 1990년대에 차츰 병원 내 시설로 생겨나던 것이 90년대 말경 창업붐이 일면서 병원에서 따로 떨어져 나와 생겨났습니다. 물론 산후조리원은 가정에서 하던 산후조리 방법을 상업적으로 대체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까지는 지금처럼 번성하지는 못했죠. 그러다 2009년 모자보건법 개정문에서 산후조리원의 법적인 규격이 확정되는 시기에 맞물려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용률도 증가했는데요.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밝힌 산후조리 실태조사를 살펴보게 되면 2018년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75.1%에서 2021년 81.2%까지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꽤 비싼 이용료 문제로 인해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무래도 집에서 산후조리를 하면 아무리 신경을 쓴다 한들 괜히 무리할 수도 있고 전문 영양사가 챙겨주는 식단에 비하면 영양 성분이 현저히 떨어지기 마련이기에 산모는 대부분 집에서 하는 케어보다는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산후조리원 우리나라가 시초라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여전히 다른 국가에는 이런 산후조리원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외국인들,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과 산모들은 한국의 산후조리 시스템을 보고 큰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이처럼 부러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실제 산후조리원에서는 식사부터 시작해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아이 돌봄 그리고 신생아 다루는 법, 몸매 교정 등 산모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보조해주고 초보 부모가 갖춰야 하는 것들에 대해 알려주기도 하고 산모와 아이가 약 2주간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이 전혀 없는 외국에서는 산후조리원에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월스트리트 저널 역시 이 산후조리원을 주목하기도 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들이 찍어 올린 산후조리원 영상에 해외 네티즌들은 그렇게 충격받는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 2020년 12월 한 일본인 여성 유튜버가 찍어 올린 산후조리원 영상에는 한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일본인들조차 부럽다는 반응이 다수였을 정도였습니다. 이런 곳이 제발 일본에서도 당연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출산 후 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낳으면 끝이 아니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되기 때문에 산모는 여러모로 힘을 비축해야 하니까요. 한국의 조리원 몹시 좋은 시설 같아 보이네요. 일본에도 있으면 좋겠지만 비용이 비싸 꽤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 보통 아이를 출산하면 몸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에 다음날 퇴원의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개인이 케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고 따로 받는 스트레스까지 생각하면 일정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산모 입장에서는 훨씬 편하고 건강관리까지 확실하니 산후조리원은 이제 한국에서는 일반적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런 산후조리원 시스템이 없는 외국 임산부들의 경우 한국의 이런 시스템을 보고 경악하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인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실제 산후조리원을 본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조리원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과 기사에서 본다면 저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한 거죠. 산후케어에 정성을 쏟는 한국 시스템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이런 산후조리원은 세계로 더 많이 수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비용이 비쌀지라도 이런 시스템이 점차 갖춰지기 시작한다면 추후에는 모든 산모가 합리적인 가격에 이용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지금은 과거처럼 대가족이 아닌 핵가족이 많으니까 해외에도 더 많이 보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맞아, 한국은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지하철, 백화점 등에서 볼 수 있는 아이를 위한 수유실까지 보고 배워야 할 점이 참 많은 것 같아. 산모가 출산한 다음 잠시라도 쉴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생겨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아이를 낳고 많이 불안했을 텐데 느긋하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제가 보기 좋을 정도입니다. 산후조리원 보고 깜짝 놀랐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우리 산모들에게는 마치 5성급 호텔이나 다름없다고. 솔직히 말하자면 이럴 땐 한국이 너무 부러운 걸 감출 수 없어. 어떻게 저런 시스템을 생각한 거야? 병원에서도 못하는 걸 어떻게 생각해낸 거냐고. 한국은 정말 산모에게만 아이를 떠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용해보면 조리원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산후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미국보다 훨씬 적을 것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일본에서도 여성을 서포트해주는 산후시설이 일반적인 게 됐으면 좋겠어요. 고령 출산의 경험이 있는데 한국의 조리원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이건 정말이지 대단히 좋은 시설 같네요. 우리 부부는 양쪽 다 모친이 안 계셔서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매우 힘들었는데 이걸 알았더라면 정말 큰 도움 됐을 것 같아요. 산후 케어 문화 일본에도 제발 하루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건 빨리 받아들이면 좋을 텐데 말이죠. 저는 산후조리원만 보고도 한국에서는 아기도 그렇지만 임산부와 산모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여성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 맞아, 일본인은 무리를 해서라도 홀로 문제를 끌어안고 가는 경향이 강하다 보니까 좋지 않은 사건이 제법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런 산후조리원은 눈치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출산 후 조리원에 갈 예정이었는데 마침 한국 조리원 영상을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국에서는 2주간 남편에게도 또 산모에게도 마지막 휴가라고 하더군요. 무슨 의미인가 한참을 생각했는데 재밌었어요. 한국 케어라니요.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여성은 자신의 몸을 관리하는 데에 돈을 아끼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골반 교정이나 마사지 등 1,200만 원 정도는 추가 부담을 전혀 망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자면 2주라는 기간이 짧게 느껴지겠지만 굉장히 좋을 것 같아. 출산까지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케어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그걸 몰라주니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산후조리원 때문에 한국으로 갈 수는 없지만 부러운 건 어쩔 수 없네요. 이런 좋은 것들은 유럽에도 하루빨리 수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